7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결국 피를 걸러내지 못하게 만들어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내는 병, 바로 신부전입니다. 오늘 밤 그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죠. 그런데 정작 생명을 지키는 신호는 얼굴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납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좀 부었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다가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씻어내는 투석실로 끌려갑니다. 반갑습니다. 30년 동안 콩팥과 혈관만 연구해온 의사 강민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다리가 이랬을 때 병원에 왔어야 했나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달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영숙 할머니의 따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앞산공원을 산책하시고 식사도 잘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3달 전부터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늙으면 피가 안 통하니까 그렇지 하고 찜질방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119에 실려오셨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은 15%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폐까지 물이 차오른 겁니다. 가족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발목이 부었을 때 병원에만 갔어도 여러분 지금 당장 양말을 벗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앞쪽이나 발등을 꾹 눌러 보십시오. 만약 눌린 살이 바로 튀어 올라오지 않고 찰흙처럼 푹 들어간 채로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붓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콩팥이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 합류, 부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내 다리도 저녁마다 붓는데 설마 나도 신부전일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리가 부으면 그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거나 많이 걸어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김영숙 할머니가 왜 손 쓸 틈도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허리 통증 같은 뚜렷한 아픔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인데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이것을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고 파스만 붙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도대체 왜 다리가 붓는 것이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나머지 6가지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30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신부전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다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투석밖에 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병원의 이익보다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콩팥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김영숙 할머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님은 대구에서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앞산 약수터까지 걸어가서 물을 떠오시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로 식사를 하셨으니 주변 이웃들도 다들 90살까지는 지팡이 없이 정정하실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비극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만 되면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지만 할머님은 그저 내가 요즘 좀 무리해서 걸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다리가 무거우면 뜨거운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면 시원해진다고 생각하셨고 붓기를 뺀다며 시장에서 호박즙을 지어 드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망가져가는 콩팥에 독을 붓는 격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약국에서 혈액순환제만 사다 드시며 버티시던 그 골든타임 2달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렸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119 구급차 안에서도 의식이 가물가물해지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할머님의 다리는 마치 물에 불린 스펀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제가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누르니 푹 들어간 살이 다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신장 수치는 정상인의 10배가 넘었고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폐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익사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달려온 따님은 제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엄마 다리 한 번만 만져봤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가 다리가 무겁다고 했을 때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핀잔만 줬던 제가 불효녀입니다 라며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따님을 보면서 저 또한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할머님 역시 목에 굵은 투석기 줄을 꽂은 채로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부은 게 콩팥이 죽어간다는 신호인 줄 알았다면 당장 달려왔을 텐데 나는 정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겨운 후회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에서는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가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던 그 증상, 바로 김영숙 할머님의 다리에 나타났던 그 변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 계신 양말을 벗으시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어보십시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안쪽의 평평한 부위나 발등을 꾹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누르는 것이 아니라 뼈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10초 동안 눌러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10초를 기다린 뒤 손가락을 뗐을 때 눌린 살이 즉시 원래대로 튀어 올라온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종이거나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뗐는데도 마치 찰흙이나 밀가루 반죽을 누른 것처럼 움푹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5초가 지나도 10초가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상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함요 부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콩팥이 기능을 멈췄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집안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꽉 막히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결국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배수구인 콩팥이 망가지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수분이 몸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다리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그 물이 다리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이 단순히 맹물이 아니라 독소를 가득 품은 더러운 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독소 섞인 물이 다리에만 머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결국 차오르고 차올라 김영숙 할머님처럼 폐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면 마른 익사라고 불리는 폐 부종이 와서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심장을 짓눌러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잤을 때 얼굴이 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눌러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내일 병원에 가야지 하고 미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콩팥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콩팥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신장내과를 찾아가셔야만 투석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하던 다리가 붓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신호인지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쪽에 붙어있는 주먹만 한 크기의 콩팥 2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하수 처리장이자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200m에 달하는데, 이는 큰 드럼통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털뭉치 같은 거름망이 각각 100만 개씩 들어있는데, 이 거름망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분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대가 넘어가면 이 거름망이 마치 낡은 방충망처럼 헐거워지고
찢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콩팥은 더 심각한데, 높은 혈압은 강한 압력으로 거름망을 계속 때려서 찢어지게 만들고, 끈적끈적한 당뇨 혈액은 필터 구멍을 찐득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렇게 필터가 망가지는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간보다 더 미련한 장기라서 기능이 50%가 망가져도 피검사 수치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70%가 망가져서 기능을 거의 상실할 때까지도 주인에게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버티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다리의 부종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이라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혈액 속에 잘 가둬두어야 하는데, 거름망이 찢어지면 이 귀한 알부민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알부민은 혈관 안에 수분을 잡아두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댐이 무너져 내리니 혈관 속에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와 피부 조직 사이로 스며들게 되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발목과 종아리에 그 물이 고이면서 다리가 퉁퉁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오줌독이 혈액 속에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 하수구가 막혀서 오물이 역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물을 틀어놓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뇌세포를 공격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을 공격하면 부정맥이 오고, 위장을 공격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투석 시기를 놓치면 1년 내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눌렀을 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생명 필터가 완전히 찢어져서 전신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119 응급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은 제발 붓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소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 부종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적신호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증상은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증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기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곤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소변의 변화, 특히 거품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실 때 변기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소변은 맑고 투명하며 거품이 생기더라도 물을 내리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콩팥이 망가진 분들의 소변은 마치 맥주를 따랐을 때처럼 하얗고 촘촘한 거품이 수북하게 쌓이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변기 가장자리에 끈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콩팥의 거름망이 찢어져서 우리 몸의 소중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백질은 물과 만나면 거품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데, 콩팥 필터가 정상이라면 이 단백질을 혈액 속으로 다시 흡수해야 하지만 필터가 고장나니 그대로 소변통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쌀을 씻는데 쌀알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을 보신 후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5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5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내 몸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콩팥 합병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뜻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겨울철이라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바디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고 피부과에 가서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가려움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의 문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인이라는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갈곳 이르닌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서 피부 조직에 침착되는데, 이것이 피부신경을 자극하여
마치 살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자면서 무의식 중에 피부를 너무 긁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것이 아니라 피 속에 독이 차서 안에서부터 가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습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등이나 팔다리가 미치도록 가려운데 피부에는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전혀 없다면 이것은 요독 가려움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입에서 나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혹시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하고 피한 적이 있으십니까? 양치를 아무리 깨끗이 하고 치과 치료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고약한 입냄새는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가스가 발생하는데 건강한 콩팥은 이것을 요소라는 안전한 물질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고장나면 이 독성가스를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 더러운 피가 폐를 통해 호흡으로 나오면서 입에서 마치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 삭힌 홍어 냄새 같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본인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라면 이미 혈액 속에 요독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지거나 밥맛이 뚝 떨어져서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요독 때문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면 위장이 아니라 콩팥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이유 없는 만성 피로와 빈혈입니다. 잠을 푹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얼굴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게 뜬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콩팥은 단순히 피를 거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를 만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하는 택배기사인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 배달부가 사라지니 뇌와 심장을 비롯한 온몸의 세포들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빈혈이라고 하는데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콩팥이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마치 연료가 없는 자동차에게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움직이려 할수록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주변에서 얼굴이 흑빛이다, 안색이 안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간 때문이 아니라 콩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헷갈리기 쉬운 옆구리 통증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디스크나 근육통을 의심하고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콩팥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위치와 느낌이 다릅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위쪽의 갈비뼈 바로 아래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척추뼈를 중심으로 양쪽 갈비뼈 아래쪽을 주먹을 쥐고 살살 두드려 보십시오. 이때 근육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깜짝 놀랄 정도의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근육통이 아니라 콩팥이 부었거나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열이 나면서 이 부위가 아프다면 급성 신우신염일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격통이 온다면 요로결석일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낫지 않는 등 쪽의 통증은 반드시 콩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상은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입니다. 콩팥과 혈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 기능이 고장나서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 때문에 콩팥 혈관이 터져서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먹으면은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거나 갑자기 혈압이 160, 170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신부전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결국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이자 콩팥 파괴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콩팥이 마지막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적색경보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리 부종,
거품료, 피부 가려움증, 암모니아 입냄새, 만성 피로와 빈혈 옆구리 통증,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이 7가지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콩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평생을 주 3회 하루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피를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일 아침 당장 가까운 내과에 가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단돈 몇천 원이면 당신의 콩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전조 증상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몸도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꺼낸 진짜 이유는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제때 응답하기만 한다면 콩팥은 다시 건강하게 뛰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그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박철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할머님과는 달리 박 할아버님은 정말로 운 좋은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자, 박 할아버님도 처음에는 김 할머님처럼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등산을 다녀오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소변에 거품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보통의 어르신들이라면 나이 탓이라며 파스를 붙이거나 몸보신을 한다고 곰탕을 드셨겠지만 박 할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주변 친구분이 투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던 할아버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방송을 보시고 바로 다리를 눌러보셨습니다. 10초를 눌렀는데 살이 바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신 그날 아침, 할아버님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박 할아버님의 콩팥 기능은 정상인의 절반 수준인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할아버님이 에이 설마 하고 한 달만 더 늦게 오셨다면 급성 신부전이 만성으로 악화되어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사셔야 했을지도 모르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골든타임 안에 오신 덕분에 우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콩팥을 공격하던 혈압을 조절하고 싱겁게 먹는 저염식 식단을 처방했으며 콩팥에 무리를 주는 진통제와 건강즙을 모두 끊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딱 3개월 만에 할아버님의 콩팥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다리의 붓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할아버님은 다시 좋아하시는 등산을 다니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때 다리를 눌러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병원 침대 위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 손가락 하나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박철수 할아버님을 구한 것은 명의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다리를 한번 눌러보는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습관 하나만 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콩팥 살리는 모닝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신 뒤 딱 5초만 변기를 바라보십시오. 거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그 5초가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양말을 신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러보십시오. 살이 탱탱하게 올라온다면 오늘도 내 콩팥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가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신장내과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만으로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주인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 어떤 장기보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콩팥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전조 증상들을 기억하시고 내 몸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건강한 콩팥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두 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매일 마주치는 이웃분들이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뜨거운 찜질방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김영숙 할머님의 따님이 흘렸던 그 후회의 눈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디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무심하게 던진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을 막아주고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억만금을 주어도 다시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알려주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게 만들어서 신부전의 위험을 모르고 계신 또 다른 어르신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신호가 됩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보다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 의사입니다. 앞으로도 의사들이 숨기는 진실과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비법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 강민규가 전하는 생명 연장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생한 내 다리를 주물러주며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다리를 눌러보며 내 몸과 대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